2022년 10월 25일 오늘이 화요일인가? 예, 화요일이네요. 화요일 12시 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정말 오늘은 한 20분 정도 짧게 내 영상 기록을 남겨놓으려고 합니다. 아침에 출근을 할 때 내 아주 가까운 지인한테 좀 보내고 싶은 그런 의욕이 생겨서 한번 이렇게 간단하게 보냈는데, 보내놓고 보니까 우리 여기 국가혁명당 우리 당원님들도 같이 보았으면 싶어서 같이 공유를 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지인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겠지만은 다 바쁩니다.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 유튜브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한 시간 넘는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이랬는데, 한 시간 넘는 것도 한 번씩 보내는데 다 볼 수가 없습니다. 또 한 시간 같으면은 상당히 긴 시간인데, 그 한 시간 같으면은 정말 진짜 영양가 있는 그런 유튜버가 오죽이나 많습니까? 정성스럽게 만든 유튜브, 진짜 박학다식하신 분들의 그런 이야기,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의 이제 어떤 강의, 그런 것도 한 시간짜리 들을 게 엄청 많은데, 내같이 이렇게 참 아무것도 아니지 흑살이 쭉지 같은 사람의 그 말을 한 시간 이상 이렇게 정성스럽게 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내가 아는 지인한테 보내고 나서도 안 본다는 건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제 한 번씩 보내봐요. 시간 나면 한번 들어봐라 하고 내가 이렇게 보내는데, 내보다 나이가 한참 어리니까 말을 하대를 해요. 내보다 나이가 30살 적으니까 하대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어쩌다가 한 번씩 통화를 하는데, 그래 이야기를 하면은 내 거 봤나 그러면은 안 봤다 그러지. 나도 알고 있죠. 근데 그래 하다 보니까 이 돌아가는 흐름은 이제 야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내가 어쩌다가 한번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말한 것을 압축시켜 가지고 말할 때가 있고, 오늘 아침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글을 적어서 이렇게 알릴 때도 있고 그래요. 그 친구가 워낙 바쁘니까. 크게 돈을 번다거나 그런 데는 종사하지는 않는데, 워낙 여러 가지로 일이 바빠요. 그래서 간단하게 내가 이제 보냈는데, 우리 여기 이제 서강종 위원장님이 관리하는 그 방에는, 글쎄요, 내가 우리 국가혁명당 당원님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 한 10분질 정도. 나머지는 거기 회원수가 자꾸씩 늘어나더라고요. 희한하게 늘어나대요. 근데 나머지 한 500명은 훨씬 넘었는데, 한 50명은 우리 당원님 같고, 나머지는 이제 일반 회원들 같아서 거기는 이제 올리도 되고, 그리고 이제 좌우가 없어요. 진보 측에서 주장하는 그런 것도 올려오고, 이제 보수, 이제 우측에 속하는, 쉽게 말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런 유튜버도 올라오고, 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허경영 총재님을 알리는 방이니까, 거기 오로지 허경영 말씀만 또 올리는 그러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 방이에요. 나머지 방들은 이렇게 대체로 보면은 좀 이렇게 허경영 총재님의 이제 방침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이제 현 정부를 비방하는 이런 것은 금해놨다고. 그러니까 그런 걸 잘 못 올려요. 진보 쪽에 속하는 그런 많은 유튜버가 있는데, 그런 거는 잘 못 올려요. 어쩌다가 한번 올리면은 삭제를 시켜버리라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저기 허성정 도당위원장께서 운영하는 그 방이 있어요. 거기서 세계 영성 황제 사관학교인가 뭐 거기 한 700 몇 명 되는 그 방에 잠깐 올려놨는데 그 뒤로는 보지 않았어요. 그럼 삭제해서만 했는 거고, 또 어떤 사람 보면 거기 뭐또뭐 그게 뭐야 댓글 다는 사람들도 있다고. 댓글 뭐 좋게 다는 사람들도 있고 나쁘게 다는 사람들도 있고 이러니까 나는 막 올려놓고 치고 빠져버린다고. 그래가지고 한 며칠 뒤에 봐요. 그거 보면은 뭐 삭제됐으면 그만이고, 댓글 단 사람도 뭐 내가 좋게 한 사람도 있고 나쁘게 한 사람도 있는데, 나는 뭐 그냥 그 일체 대응을 안 하니까 대응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이제 일단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이제 그 머릿속에 이제 주요한 정보는 꽂히니까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올린 내용은 뭐냐 이렇게 하면은 그 변시성을 가진 사람이 요즘 그 금년 들어서는 변시성 가진 사람한테 내가 많이 이렇게 시간을 많이 두고 있어요. 내가 근무할 때 공무원으로 재직할 때 우리 여기 뭐 좀 아시는 분들 아시는 이제 그 분들 중에 한 분이 변시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분 별명이 이제 변시성을 가졌으니까 우리가 이제 사또라 불렀다고. 변사또 하면은 변시하면 사또니까. 그래서 그냥 저 변사또라 불렀다고. 근데 그 사람이 뭐 갑자기 이제 공무원 생활을 정년퇴직까지는 못 하더라고요. 참 말하기는 좀 깊은 이야기는 차마 못 하겠습니다. 공무원 생활 쭉 하다가 갑자기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본인은 더 하고 싶은데 또 어떤 일을 당하면은 자기가 한만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자기가 뭐 자기 더 사업을 뭐 장사를 하기 위해서 간다든지, 안 그러면은 뭐 더 좋은데 시험을 치가지고 더 영전해가지고 좋은데 가면은 또 모르지만은 뭐 자기는 하고 싶은데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뭐 구체적인 이야기를 차마 말을 못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뭐 정년퇴직은 못하고 중간에서 그만두게 됐는데, 하여튼 뭐 변사또라 불렀다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나는 변시라면은 그 사람이 조금 이미지가 좀 안 좋았지요. 이렇게 보니까 같은 공무원으로서 끝까지 같이 못하니까 뭐 특별하게 잘하는 사람들이 부산시장 뭐 상도 받고 이렇게 하지만 못하는 사람들은 또 거기에 대한 그런 것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변시성에 대해서 별로 이미지가 좀 안 좋았지. 그러니까 그런 사건을 겪고 그 한 사람 보고 변시가 다 이렇게 나쁘다는 그건 아니지만은, 그리고 뭐 이동영 작가, 내 몇 번 이야기하는데 이동영 작가라든지 김정민 박사가 변희재님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게 표현을 해놨더라고. 그래서 이동영 작가는 별로 좋지 않게 표현했고, 김정민 박사는 아주 그 쌍극이고 그래요. 쌍극. 엄청 지금 마치 그 김용민 그 박사님하고 그 정강훈 목사하고는 쌍극이거든. 아주 그 쌍극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만나기만 하면 으르르르 하는 그런 스타일이잖아. 그래서 별로 뭐 이미지가 처음에 안 좋았는데 요즘은 거의 변희재님의 그런 강의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엄청 듣고 있죠. 어제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변희재님이 서울의 소리에 나와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CPX라고 있어요. CPX에서 나와서도 그 박진영 교수하고 이야기했고, 서울의 소리에서는 이제 안진걸 소장하고 나와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의 이제 미디어 워치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꼭 뭐냐 그러면은 이제 그 또 축구 경기 해설 보는 것 같아요. 축구 이거 목이 뭐 이래가지고 40분이네. 변시라고 하니까 변시가 우리나라에서 한 서열이 한 63번째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뭐 인구는 한 6만 명이 좀 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일 많은 게 김씨, 이씨, 박씨, 최씨, 정씨 뭐 이런 거는 많다고. 김씨가 제일 많겠죠. 김씨, 이씨, 박씨, 최씨, 정씨, 뭐 조씨, 뭐 강씨 뭐 이런 거는 좀 10번째 안에 드는데 에 비해 가지고 변씨는 60번이 넘어요. 한 인구는 한 6만 몇천 명밖에 안 되니까 좀 적죠. 적은데 그 변희재 씨의 이야기를 그것을 잘 듣는다고. 왜냐하니까 축구를 이래 보면은 그냥 해설하는 사람 없이 축구를 보는 거하고 해설을 들으면서 축구 보는 거하고 천지 차이잖아요. 그리고 해설을 하는 사람도 이제 그 여러 사람이 있는데 해설을 잘하는 사람이 듣는 것일수록 더 이제 정확하게 또 재미있게 축구를 감상할 수 있잖아요. 그렇듯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치 흐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일어나는 모든 이 상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민주당 당사를 지금 압수수색 결국 세 번째 한 거지. 어제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태블릿에 대해서 이제 어제 그 이동환 변호사하고 윤창중 씨하고 그 대담이 아주 그 내가 볼 때는 진짜 감명 깊게 봤어요. 그런 거라든지 이제 우리나라 국내 흐름, 정치 흐름, 특히 정치 흐름에 대해서는 아주 내가 그 정치 평론가들의 논평하는 것을 거의 다는 아니지만은 할 수 있는 데까지 이제 해가서 들어요. 안 그러면 잠도 자야 되잖아요. 잠을 그래도 뭐 몇 시간이라도 자야 또 그 다음날 또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 외에는 그냥 듣고 그래요. 어쩌다 보면 새벽 한 1시나 2시에 일어날 때가 있는데 10시나 뭐 이렇게 잠들어가지고 그럼 잠깐 깨서라도 또 그 정치 평론하는 거 듣다가 또 자고 또 일어났다가 또 듣고 그래요. 그만큼 평론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변희재 씨가 제일 잘하더라고요. 제일 잘해. 거기에 이제 결론은 뭐냐 하면은 지금 이제 결국 가서 이제 한동훈 지금 현재 법무부 장관이 뭐 이재명 씨는 거의 구속이 확정되었다고 봐야 돼요. 될지 안 될지 모른다 그러는데 지금 그 정도 가서는 구속이 된다고 봐야 된다고. 그리고 죄 없는 사람을 엮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한국 검사들이 특수부 검사들이 하는 행위가 그래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뭐 제가 있어서 감옥 사는 게 아니라고. 또 뭐 허경영 총재님은 뭐 제가 있어서 갔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일단 기소를 붙이면은 사람이 대법원 가서 무죄를 받는다 하더라도 국민들의 인식에는 그냥 아주 나쁜 사람으로 매도해버리거든. 그래서 내가 나중에 좀 어느 정도 시간이 되고 나면은 공부할 게 많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 검찰 역사를 내가 한번 공부를 하고 싶어요. 나아가서는 시간 더 있으면 일본의 검사들의 그 역사, 또 더 나아가면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독일이나 프랑스의 그 검사들의 그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더라고요. 뭐 우리나라만 할 것 같으면은 뭐 유조 시대 때까지만 하더라도 고종 황제 시대까지만 해도 검사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 당시는 검사는 없었을 것 같은데 검사가 아무래도 들어온 것은 일제 시대 때 이제 검사가 뭐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이제 초창기에 검사들의 그 신분이 어느 정도 됐는지 내가 알고 있기로는 판사들의 뭐 좀 나쁘게 표현하면 시다바리 정도 보조 역할을 하는 그런 정도가 됐는데 어느 정도 이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검사를 판사와 이제 똑같은 대접을 한 것 같아요. 그게 몇 년도에 이제 됐는지 그게 또 궁금하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김영삼 대통령 이제 들어서면서부터 검사가 이렇게 괴물 희한하게 바뀐 거라고. 바뀌면서
힘이 권력이 거기에다가 계속 집중적으로 몰아졌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명박의 그저 뭐야 이명박이 그 유명한 사건이 있잖아요. 그게 주가 무슨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런 문제를 이명박이 대통령 당선될 때 그걸 바로 덮어버렸거든. 곰탕 한 그릇 먹고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그 사람을 바로 뭐 들어갈 수가 있는가. 그게 이제 검사들이 잘못된 거라고. 뭐 뻔히 거짓말은 이제 뭐 다섯 이기 누구 건가 이제 이거지. 똑같은 상황을 주고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됐었을 때는 다섯가 이명박이 아니다. 나중에는 이제 권력에서 떨어지고 아무런 권력이 없을 때는 다섯가 이명박 거다 이래가지고 또 구속시켜버리고. 그리고 이명박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이렇게 최순실과 경제 공동체로 진짜 누구 말대로 엮어가지고 뇌물 받은 것도 없어. 뇌물 그 저기 미르재단에 대한 그런 문제는 시간이 다 돼서 큰일 났네. 미르재단의 문제는 안종범이하고 저 경제연합회 거기에 관련된 사람하고 같이 합작된 거지. 최순실하고 박근혜는 전혀 아는 사실이 아니라고. 거기 다 이제 드러났는데, 하여튼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그 이제 태블릿을 이제 조작을 한 거라고. 조작한 게 이제 다 드러났으니까. 요것이 이제 위정 교사로 이제 이게 이제 드러나게 되면은 한동훈은 구속이 되고, 한동훈이 구속이 될 때 이명박이 아니고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는 그냥 그대로 퇴진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것을 내가 오늘 올렸는데 너무 이제 겁나는 이야기지. 그래서 11월 달에 초에는 이제 그 이동환이에요. 이동환 변호사가 이제 거기에 대한 기자회견하고 11월 둘째 주에는 변희재 씨가 이제 그걸 근거로 공수처에 고발을 하고 11월 셋째 주에는 이 박근혜 대통령 그 사저에서 출판 기념회를 하면서 그때 박근혜가 한마디만 딱 하면 된다고. 태블릿에 대해서 요거는 특검에 올려가지고 진실을 밝혀라. 요 한마디만 하면은 이제 세상이 끝난다고. 그래 되면은 모든 것이 이제 완전 바뀌는 거예요. 완전 바뀐다고. 그게 이제 되고, 그 이후에는 허경영 신부님의 시대가 이제 열린단 말이야. 이게. 그런 내용을 올렸어요. 이제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아직 뭐 저게 미국 국회의사당 위에 있는 그 여신상이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총재님의 어머님 조계식님의 이제 조계식님을 표현한 거다. 그래 해도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그거하고 니하고 뭐 관계 있노? 이제 이렇게 한다고. 우리야 그렇다고 100번을 믿지만은, 그러니까 일반인들한테는 정말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를 한 숟가락 다 담아가지고 입에 쏙 넣어줘야 이게 똥이다 된장이다 그래 아는 것이지. 그냥 한마디 얘기도 안 돼요. 그래 그 정도 되려면은 뭔가 하나 터져버려야 돼요. 후쿠시마에 있는 세슘 문제를 하나 처리를 해가지고 100조 원을 받는다든지, 안 그러면 미국 FDA에서 이제 승인이 난다든지, 나는 그런 것이 엄청난 사건이 터져야 국민들은 어떠고 하고 이제 그때는 밀어든다고. 그러니까 그런 사건이 이어서 터진다 이 말이에요. 지금 앞으로 터질 것은 이재명 구속,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이제 도저히 못 사니까 지금 뭐 강원도에서 뭐 무슨 문제를 해가지고 경제 문제를 해가지고 지금 이제 그 아마 터질 것 같다 그러는데, 도저히 뭐 해결할 게 안 되는가 봐. 가다가 안 되니까 거기 강원도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이제 해결을 못 해가지고 그게 하나 터지는 것 같은데, 그 경제 문제가 터진다고. 그리고 연끌족의 그 문제, 그리고 모든 경제적인 문제가 이렇게 다 터져버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일반 사람들이 살지를 못한다고. 불안해서 살지를 못하니까 들고 일어난다 이 말이야 지금. 그러나면서 한동훈이가 이제 태블릿에 대한 진실이 이제 밝혀지게 되고, 그 박근혜 씨가 한마디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엄청난 중요한 문제예요.
지금 윤석열을 지지하는 것은 정강훈 목사가 이제 이렇게 나와가지고 한마디 하면 거기서 따라주는 사람들이 뭐냐니까 전부 다 그 옛날에는 박근혜를 이제 이렇게 탄핵을 반대하던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거든. 그때 박근혜가 한마디 하면은 그게 정강훈 목사 집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전부 다 지지를 안 하게 된다고. 그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제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자, 한평생 참된 길이 무엇인가를 추구해온 사람으로서 그 모든 이제 길의 이제 결론은 뭐냐 하면은 허영용 총재님의 등장이다 말이에요. 신인님의 등장.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 정세가 신인님의 등장 그 속으로 가고 있다. 시간이 짧아서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